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감귤 전지 전정 작업.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감귤을 재배할 때 전지 전정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정. 전지 전정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정 작업을 하는 김영희 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영희 씨의 작업 모습을 보며 감귤 작목의 전정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김영희 씨가 감귤을 재배하고 계시는 농장입니다. 한창 전정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영희 씨가 갑자기 팔을 주무르고 계시네요. 반복적으로 전정 가위를 사용하여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바람에 손목에 부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감귤 전정 작업을 할 때에는 반복적으로 전정 가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이 꺾이는 자세가 발생하여 손목 부위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굵은 가지를 제거할 때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목에 큰 부담이 발생하여 손가락을 움직일 때 손목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김영희 씨가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계속 두드리고 있네요. 낮은 위치에 있는 가지를 제거할 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가지를 제거할 때는 어깨가 들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김영희 씨의 작업 모습을 살펴보니 전정 작업을 할 때 특히 손목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나타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감귤을 전정 작업할 때에는 과도한 힘이 유발되고 반복적인 손목 꺾임 자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바닥과 손목 부위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손목의 반복 사용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손목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가위질과 과도한 힘으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손목이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손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손목 건초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을수록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는 감귤 농가의 경우에는 더욱더 위험하죠. 그렇군요. 감귤 재배에 종사하고 계신 농민분들께서는 손목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을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엄동진 전문가님,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손목과 팔꿈치 사용에 대한 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목과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 운동법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손목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후에 5분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농민분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정 가위의 잘못된 사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있을까요? 네, 인간공학적 전정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전정가위는 손잡이가 짧고 피복이 없어서 미끄러웠습니다. 또한 가지를 절단한 후 수동으로 벌려야 해서 작업 속도가 저하되고 손과 손목의 피로를 증가시켰죠. 하지만 고무 등의 부드러운 소재로 피복되어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손잡이와 절단 후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 벌림이 가능한 가위, 10에서 15cm 정도로 긴 손잡이와 악력을 절감시켜주는 내구성이 좋은 고급 소재의 가위날이 있는 전정 가위로 작업하면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손의 피로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편리한 전정 가위가 있는데요. 바로 전동 전정 가위입니다. 일반 전정 가위로 작업할 경우 손에 무리가 가해져 지속적으로 작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전동 전정 가위를 사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굵은 가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의 피로감을 없앨 수 있고 작업 속도도 높일 수 있죠. 와, 전동 전정가위를 사용하면 작업이 한결 쉬워지겠는데요? 그런데 높은 가지나 낮은 가지를 전정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전정가위는 없을까요? 물론 작업점에 맞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전정 가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높거나 낮은 곳에 있는 가지를 간편하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으며 사다리가 필요 없이 지면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전정 가위 중에서도 길이 조절이 가능한 기종이 있으니 작업할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전동 가위 외에도 전동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전동톱은 기계톱보다 가볍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안전장치가 있는 전동톱의 경우 놓치거나 떨어뜨렸을 때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김용희 씨, 전정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위험한가요? 전정 작업을 할 때 톱이나 전정 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날에 베이기도 하고요. 높은 가지를 자르다가 나뭇가지가 팔이나 얼굴에 떨어져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서 피부 질환으로 꽤나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전정 작업을 할 때는 떨어지는 나뭇가지도 조심해야겠네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비와 나뭇가지에 의해서 상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감귤 재배 농업인은 전정 가위나 톱으로 인한 부상이나 가지 찔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단 강도가 우수한 배임 및 절단 방지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팔꿈치까지 보호할 수 있는 토시 및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계톱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 수칙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작업 전에 반드시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고 작업 반경 내에서 2명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톱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기지 말고 기계톱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기계톱의 작업 위치가 작업자의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톱을 절대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서 작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기계톱으로 인한 상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김영희 씨, 전정 작업을 하고 난 가지를 파쇄기에 넣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위험하신가요? 네, 잘라낸 가지를 파쇄기에 밀어 넣을 때 장갑이나 소매가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잠깐 방심한 사이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쇄된 가지에 톱밥들이 눈에 들어가서 안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우, 파쇄기를 사용할 때는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네요. 엄동진 전문가님, 파쇄기를 사용할 때 생기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파쇄기의 입구에 옷이나 손이 말려 들어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농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상정지 버튼은 사용자에게 가깝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하거나 눈에 띄는 색, 표시 라벨을 사용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쇄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쇄기를 사용할 때에는 보호 안경이나 보안면처럼 가지의 휨을 막아줄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짧은 나뭇가지를 파쇄할 때는 상대적으로 긴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밀어넣고 Y자 나무는 가지를 잘라 넣거나 가지가 나뉘어지지 않은 쪽으로 돌려서 파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은 마른 가지를 파쇄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체보다 큰 작업복을 입고 작업할 경우 옷이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본인의 신체에 맞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구 앞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쇄기가 고장났을 땐 무리하게 기계를 살피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지 전정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김영희 씨, 어떻게 보셨나요? 작업을 할 때 손목과 허리가 제일 아팠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농업용 편의 장비를 잘 활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파쇄기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키고요. 네, 반드시 지키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귤, 전지 전정 작업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감귤, 수확 및 운반 작업.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감귤을 재배할 때 수확 및 운반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및 운반. 수확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확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박윤경 특파원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감귤 재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확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면서 위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작업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할까요? 낮은 곳에 있는 귤을 수확할 때는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 있는 귤을 수확할 때에는 어깨가 들리거나 목이 젖혀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어깨와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귤을 수확할 때 가지에서 한 번 자른 후 따낸 감귤의 꼭지를 다시 한 번 더 잘라줘야 하기 때문에 열매 하나당 2번의 가위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과일에 비해 손목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감귤은 특성상 표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열매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귤 작업을 할 때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감귤을 수확한 후에는 상자나 바구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허리를 폈다 굽혔다 하는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민분들이 연속하여 작업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작업 시간에 대한 가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장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하거나 신체의 한 부분을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속된 작업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작업 강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일회에 장시간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농민분들이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편의 장비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농업용 의자를 사용하면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서서 작업하지 않아도 돼서 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또한 발판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발판 사다리는 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서 작업하게 되면 어깨를 과도하게 들어 올리거나 목을 젖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확할 때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줄여줄 수 있는 편의 장비도 있나요? 네, 수확할 때는 수확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무에 걸거나 어깨에 수확 바구니를 메고 수확할 수 있어 과일을 바구니에 내려놓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손목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손목 사용에 대한 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니까요. 네,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수확할 때 감귤의 특성상 표면에 상처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 장비가 있을까요? 네, 이럴 땐 적과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과 가위는 적과 작업뿐 아니라 수확 작업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날이 휘어져 있어서 좁은 곳에서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면이 약한 감귤 꼭지의 가지를 제거할 때 열매가 상처 있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 운반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네, 수확한 감귤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들고 나를 때 허리와 어깨, 무릎 등이 너무 아픕니다. 네, 운반 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문제가 되는군요. 운반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영희 씨께서 운반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운송 레일을 사용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레일을 활용하면 수확물이나 비료 등의 무거운 자재를 손쉽게 운반할 수도 있고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하고 노동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의 장비는 없나요? 동력 운반차를 사용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하면 인력을 이용해 수확물을 운반하는 것보다 작업 시간이 81%나 단축되고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도 80%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거운 수확물을 들어 올릴 때 생길 수 있는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요통이 발생하는 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연속 작업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연속적으로 1시간 작업을 했다면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들어줘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중량물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붙이고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굽히고 목과 등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중량물을 잡을 때에는 양손을 이용하여 잡고 등을 반드시 세우고 다리를 곧게 펴면서 일어서면 됩니다.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 바른 자세는 필수겠네요. 지금까지 수확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시간 가이드를 꼭 지켜야 하고 신체 부하를 줄여주는 편의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작업을 할 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귤, 수확 및 운반 작업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감귤 방제 작업.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감귤을 재배할 때 방제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방제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씨, 방제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건가요? 동력 방제기를 사용할 때는 10에서 20kg 정도 되는 동력 방제기를 등에 쥐고 팔을 좌우로 계속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호스를 사용할 때는 호스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겨야 해서 어깨에 큰 통증이 나타나곤 해요. 방제 작업을 할 때에는 허리와 어깨를 잘 보호해서 작업해야 할 것 같네요. 방제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농약 살포 편의 장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동식 엔진 분무기, 동력 분무기와 같은 농약 살포 장비를 사용하면 방제기를 등에 쥐거나 호스를 잡아당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의 장비를 사용하면 농약 살포 작업에 들어가는 인력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스 가이드나 방제용 호스 홀더를 사용하면 농약을 살포할 때 호스가 꼬이는 것을 막아주며 작업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신체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약을 살포하고 계시는 김영희 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김영희 씨의 작업 모습을 보며 농약 살포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김영희 씨가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감귤 농장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손으로 눈을 감싸네요. 아마도 농약이 눈에 튄 것 같은데요.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농약이 손이나 팔, 눈 등의 신체 부위에 튀어 접촉성 피부염이나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에서 사용되는 농약 중에서 디티아논 성분은 눈에 강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농약 살포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영희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은데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 농약이 흡수되어 농약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농약에 중독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김영희 씨의 경우처럼 농약 살포 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약을 살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는 살포에 적합한 방제복,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살포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살포액 조제 시 피부 노출이나 흡입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작업자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원한 시간대에 살포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바람을 등지고 살포해야 하고 살포 작업은 통상 2시간 이내로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살포 작업 중에 흡연이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삼가야 하죠. 마지막으로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농약 살포 지역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하는데요. 분무가 다 가라앉고 마를 때까지 출입 금지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포 후 남은 농약은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고 농약 살포 후에 몸에 남은 잔류 농약을 없애기 위해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농약 중독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 요령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농약을 삼켰을 때에는 환자에게 다량의 물을 마시게 한 뒤 구토를 유도해야 하는데요. 이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경련을 일으킬 때에는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약을 흡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오염된 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해주고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농약에 오염된 옷이나 장갑 등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약 10분간 비누로 잘 씻어야 합니다. 농약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은 후 깨끗한 물에 얼굴을 대고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해주고 환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는 솜이나 헝겊 등을 치아 사이에 끼어 자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모든 응급조치 직후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겠죠? 물론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농약을 살포할 때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농약의 인체 흡수 정도를 살펴보면 피부에 의한 흡수보다 입이 약 10배, 코가 약 30배로 호흡기를 통한 농약의 흡수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입과 코를 잘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호흡기로 농약이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마스크와 피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얼굴에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에만 거는 마스크보다 머리에도 걸 수 있는 두 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방제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김영희 씨, 어떻게 보셨나요? 네, 농약을 살포할 때마다 늘 불안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농약을 살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실천하셔서 농약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귤 방제 작업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